114회 실기를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에 이렇게 문제는 일단 무조건 잘 읽으셔야지 돼요. 기초정보관리에 전기분 재무제표라 그랬어.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뭐예요? 원가명세서서부터 시작해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다시 재무상태표 모두를 수정을 다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거래처 등록,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거래처 등록에 가셔서 거래처 코드 번호가 500번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500번.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한국개발인가요? 한국개발. 그리고 유형은 동시로 하라 그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13424910004 해주시면 되겠고, 대표자 김한구, 그 다음에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소프트웨어 개발. 주소는 그냥 주소를 치시면 됩니다. 우편번호 생략이니까 그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 길 그리고 12.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삼평동. 같은 라인에다가 다 치셔도 상관없으시고 줄 바꿔서 치셔도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시라 했나요? 그쵸? 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엔터 눌러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862번이라고 했나요? 그쵸? 네, 그냥 여기서 코드 번호 그냥 862 치시면 862번으로 그냥 가실 거고, 자, 옆에 오른쪽에 행사 지원비, 경비라 그랬으니까 3번. 그 다음에 탭 눌러서 현금 적요 1번에 행사 지원비 현금 지급. 그리고 또 탭 누르셔서 대체 적요 1번에 행사 지원비 어음 발행.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탭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어려운 거 아니고요. 문제는 이 3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전기분 원가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모두 적절히 수정하시오 그랬어요. 해당 연도, 그러니까 전년도에요. 23년도에 외상으로 매입한 부재료비 300만원 누락했다. 그럼 이 얘기는 우리는 차변에 부재료비 300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300을 누락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누락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재료비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부재료비는 일단 우리가 부재료비는 어디로 가냐면 원가명세서로 들어가요. 전기분 원가명세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원가명세서에 일단 부재료비라는 게 수정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게 되고, 그럼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 매출 원가가 바뀌게 돼요. 제품 매출 원가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또 당기순이익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고, 당기순이익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수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수정된 부분은 이제 다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부재료비 하나로 인해서 장부가 이렇게가 연결이 돼서 가야지 돼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 하나가 생긴 거는 외상 매입금은 그대로 어디로 가면 돼요? 얘는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입금에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입금에다가 플러스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게 순서인데 우리는 처음 풀어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 계속 푸시다 보면 얘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원소니제 순서대로 계속 넘어가셔야지 돼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부재료비의 원가 명세서. 그러면 우리가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먼저 들어가셔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이 원가 명세서에 부재료비를 넣을 거예요. 부재료비. 그래서 부재료비 그냥 매입액에다가 300만 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부재라고 치시면 돼요. 부재라고 치시면 부재료비 300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부재료비 300을 넣었어요. 넣었더니 어찌됐든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게 돼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그래서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에다 넣어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 창을 이쪽 옆으로 이쪽 벽에다가 갖다가 좀 붙일게요. 우리는 요 숫자만 보이면 돼요. 요 숫자만. 얘를 넣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갈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오면 여기에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는데 이 금액이 틀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을 여기에 있는 9,025만 원으로 9,025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9,025만 원으로 여기 매출 원가의 금액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9,025만 원 수정해주고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7,821만 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이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또 어디로 가야지 되냐면 이 금액을 이제 보고 쓸 거니까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여기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당기순이익 7,821만 원을 써주시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미처분이익 잉여금의 숫자가 또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얘를 또 옆으로 또 살짝 갖다 놓고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들어가 볼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을 2월 이익 잉여금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90940 불. 그랬더니 대차 차익이 300이 생겼죠. 그쵸? 대차 차익이 300이 생기게 되고 그럼 이 대차 차익은 왜 생겼냐? 우리 아까 외상 매입금에 이제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은 재무상태표의 외상 매입금에다가 플러스 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입금의 금액에다가 300만 원을 더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8,700이었으니까 9,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대차 차익이 딱 없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서부터 보시면 우리가 일단 부재료비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부재료비를 넣어주셔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부재료비를 넣었어요. 이렇게 매입액에 300만 원을 넣고 났더니 우리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 안에다 넣어주셔야 한다. 제품 매출 원가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했더니 여기에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 얘를 창을 이렇게 빼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보면 여기 있는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에 있던 아까 원가 명세서에 있는 금액이 들어와야 해요. 그러고 확인을 눌러주면 당기순 이익이 바뀌게 돼요. 당기순 이익이. 당기순 이익이 바뀌니까 이 당기순 이익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다가 또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을 이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 있는 당기순 이익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당기순 이익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금액이 바뀌게 되고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금액은 이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로 가서 2월 이익 잉여금에다가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옮겨놓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의 금액을 똑같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얘를 똑같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외상 매입금 300만원을 재무상태표에다 넣으라 그랬으니까 외상 매입금 300만원만큼을 플러스 해주시고 나면 대차 차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쭉 풀어봤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전표입니다.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은 우리가 무조건 뭘로 처리해요? 확정 기여형은 퇴직, 급여. 외우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가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자, 일반 전표에 7월 5일입니다. 7월 05일날, 7월 5일날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 퇴직급여 14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40만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25일 외상매출금 고운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550만원 약속원 받고 나머지 44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랬으니까 7월 25일날 우리는 차변에 받으러움이 누구 거예요? 고운상사의 받으러움이 550만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이 440만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고운상사의 외상매출금 99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월 30일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재원에 대한 받으러움을 만기일 전에 은행에서 뭐 했다? 할인했다. 만기일 전에 할인받았대요. 그럼 어음을 할인했으니까 할인료 500만원을 차감했는데 우리 이 어음 할인하면 할인료를 뭐라 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지 돼요. 그쵸?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날짜는 8월 30일이고요. 8월 30일. 그리고 우리는 대변에 받으러움 재원 5천만원이 없어졌고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500 나머지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면 되겠죠? 네, 어음 할인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다 매각거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각거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3일 ESC 10월 03일 날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약건설의 주식으로부터 배당금 230만원이 확정되어 즉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그냥 보통예금 230 들어오면 되나요? 네, 대변에 뭐라고 해요? 배당금 수익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고 배당금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이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요. 10월 31일. 재무팀 강가연 팀장의 10월분 급여를 농협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급여 명세가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급여계예요. 급여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제합계. 공제합계. 우리는 이 공제합계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공제합계를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급 총액은 뭘로 줬대요? 나머지 지급 총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랬죠? 보통예금. 이렇게 그냥 급여 자료 자체를 아예 쪼개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요것만 놓고, 우리는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10월 31일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10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의 급여 800번대가 될 거고요. 801번 급여 490만원. 그리고 대변의 예수금 38만 1,080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끝났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월 21일 날 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채를 뭐 했대요? 발행했대요. 그쵸? 납입금은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랬으니까 납입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액면은 800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 845만원에 발행하였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면 우리는 사채가 나가고 돈이 들어오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12월 21일 우리는 차변에 당좌 예금 돈이 들어올 거예요. 발행한 금액대로 845만원이. 그리고 대변에 사채를 발행해 줬으니까 대변에 사채가 나가겠죠? 그쵸? 근데 이건 먼 훗날 언젠가 갚아줘야 하니까 사채는 무조건 액면입니다. 사채는 무조건 뭘로 기록한다? 액면. 왜냐하면 이 액면 금액이 내가 나중에 갚아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남았나요? 그쵸? 그럼 플러스가 생겼으니까 대변에 사채 8 증발행 차금이 45만원이 생기는 거고요. 사채를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사채를 싸게 발행하면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는 거고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날 직수출했대요. 직수출.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는요. 으로 가셔서 자, 날짜는 7월 20일이고요. 07월 20일 날 우리는 수출 선적 완료했고 5,000달러는 차후에 받기로 하였다. 7월 1일 날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러면 일단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였다라 그랬으니까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상거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돈을 아직 안 받은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외상은 무조건 선적일 기준환율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계약일이랑 수출 신고일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적일 기준환율. 그러면 전체 금액이 600만 원인가요? 5,000달러에 1,200원이니까 네, 600만 원만큼 우리는 유형은 수출 제품을 수출을 했고요. 금액은 6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엔드비디아인가요? 네, 엔비디아. 네, 영세율 구분 우리 무조건 몇 번 해야 되죠? 영세율 구분. 직수출은 무조건 1번.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이고 분계는 그냥 외상.
으로 끊어주시게 되면 아래에 제품 매출, 외상 매출도 분계가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엔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23일 날 토지를 6,500만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동시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어요. 전자계산서가 나오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뭐예요? 면세.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나요? 네,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동시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했고 3천만 원은 보통예금 받았으면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의 표현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매각하고가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래가 이루어져 버렸죠. 돈도 지급을 했고. 그래서 계약금만 왔다 갔다 한 거래가 아니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동시에 전자생을 발급하였고 당일날 돈 받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랬으니까 토지를 오늘은 매각을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3일 날 우리는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면세 매출인가요? 그쵸? 면세 매출 토지 공급가액은 얼마에? 6,500만 원에 거래처는 돌상상회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그러면 아래 분계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죠. 토지를 매각했죠. 맞나요? 그리고 우리는 토지 얼마짜리가 나갔죠? 6,200. 그리고 차변에 가서 보통예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이 3,500만 원만큼이 생겨야 할까요? 6,500에 매각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이 300만 원만큼이 남았죠. 남았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300만 원만큼이 생기겠죠. 아시겠나요? 네. 네. 여기에 거래처가 계속 다 나와 있죠? 자동으로 나와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 날 영업팀이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닷컴에 수첩을 제작하고 카드로 결제했나요? 그쵸? 네, 그럼 카드 과세 매입일까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여기에 있는 440만 원입니다. 공급 대가가 440을 입력해 주시면 알아서 나눠지겠죠? 카과 매입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날짜가 8월 10일 카드 과세 매입 수처 공급가액은 440만 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 광고닷컴 그 다음에 카드사로 내려오니까 여기 밑에 카드사를 선택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카드 맞나요? 문제상에서도 현대카드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F2 눌러서 현대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4번 카드. 그러면 지금 원재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변은 뭐라고 해요?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광고 선전비로 수정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대변에 미지급금은 현대카드 이렇게 걸려 있어야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분계를 그냥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8월 17일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원재료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그랬죠? 맞나요? 네, 공급가액은 1,200만 원에 120 거래처는 고철상사 이렇게 체크를 조금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편한데 회계 1급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거 체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읽으면서 체크를 다 하셔야지 돼요. 읽으면서 체크를 다 해주시면 되겠고 자 8월 17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입니다. 과세 매입 원재료
1200만원. 거래처는 고철상가. 전자인가요? 네. 그리고 대금 결제를 뭘로 했어요? 어음하고 외상. 이렇게 돼 있나요? 그쵸? 여기 밑에 대금 결제가 요 위에 안 나와 있고 밑에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음, 외상.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원재료 산 것까지는 맞고, 대변에 가서 지급 어음이 500이 될 거고, 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820만원이 되겠죠. 그쵸? 지급 어음, 외상 매입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8월 28일 와마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에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나요?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샀으니까 뭘로 해라? 비품으로 해라. 이 얘기죠. 그렇죠? 비품으로 해라. 네, 와마트에서 현금과세 매입이에요. 그러면 날짜는 8월 28일 현금과세 매입이니까 61번 냉장고 공급가액은 550만원을 써주시면 나누어질 거고 거래처는 와마트 분계는 현금 대신에 원재료 대신에 비품 맞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하나 더 있다. 네 메인 매출 전표 하나 더 있어요. 자 11월 8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호텔 결혼식장 대관료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로 수취했어요. 결혼식장? 대표이사의 결혼식장 비용을 회사 돈으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11월 8일 뭐라고 입력해야 돼요? 유형이 세금 계산서가 있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불공입니다. 54번 불공 결혼식장 품목 수량 단가는 상관없어요. 여기 파라다이스 홀 대관 이거 상관없으세요. 아무렇게나 쓰셔도 금액은 2,500만원에 250 거래처는 누구예요? 대박호텔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2번이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에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되겠고 분계는 대금 결제는 뭘로 했죠? 현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어요. 여기 위에 문제에서 그쵸? 여기는 지금 보통예금이라고 돼 있고 밑에 세금 계산서에는 현금란의 금액이 있죠. 위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분계는 혼합. 그러면 일단 차변을 잠깐 놔두고 원재료 잠깐 놔두고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간 것까지는 됐죠. 차변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이사한테 이 돈 받아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쓴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처를 김영순으로 반드시 거래처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면 이 돈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럼 정정하라는 거죠, 그쵸? 네, 수정하세요. 자, 11월 12일 날 전자 계산서를 받았으나 세금 계산서로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11월 12일 날짜로 가볼게요. 갔더니 과세라고 공기정화식물이 되어 있나요? 맞죠? 네. 소모품비, 대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걸 과세가 아니라
면세로 바꿔야 되니까 53번 면세 매입이 될 거고 공급가액도 다시 얼마로? 10만 원으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분계가 얘를 수정을 했더니 유형 수정했더니 다시 원재료로 바뀌어 버렸죠. 네, 근데 우리 뭐라고 해야지 돼요? 소모품비 800번대인가요? 네, 800번대 소모품비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유형을 바꾸게 되면 밑에 분계가 자동으로 막 바뀌어 버리니까 문제를 정확한 분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사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지급한 것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2월 12일 날로 가볼게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설치 이렇게 있나요? 네, 다 맞는데 수선비로 되어 있죠? 맞나요? 그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옳으니까 수선비를 뭘로 바꿔야지 돼요? 건물로 바꿔주시면, 아이고. 건물로 바꿔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그냥 건물로만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정 과목만 수선비를 건물로 변경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선비를 건물로 수정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결산이에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결산은 많이 풀면 쉬워지고 적게 풀면 어려워요.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눈사람의 주식을 구입했나요? 그쵸?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겠네요. 1000만 원에 취득했는데 시장 가격이 1250만 원이 됐죠. 그럼 250이 올랐죠. 득이 생겼으니까 우리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우리는 250만 원만큼이 올랐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50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250이 생기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가스사에 장기 대여금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장부 금액은 210만 원이면 기준 환율이 1120원이 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2,000달러니까 일단 계정 과목은 뭐였어요? 장기 대여금이었어요. 그쵸? 장기 대여금이었고 2,000달러래요. 2,000달러.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환율이 1,120원인가요? 네. 그러면 224만 원일까요? 맞나요? 네. 그럼 210만 원이었던 게 224만 원이니까 14만 원이 증가했죠. 그러면 장기 대여금은 자산이죠? 그런가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우리에게 득이 생긴 건가요? 득이 생겼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빙고. 거래처는 가스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장기 대여금. 거래처는 가스사. 14만 원이 올랐고요.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나와 있는데 중간 예납세액하고 이자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둘만 일단 더해 볼게요. 570하고 130 그러면 700인가요? 맞죠? 570하고 원천징수액 130을 더하니까 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쵸? 이 700만 원이 결산자료 입력에 가보시면 선납세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선납세금. 우리는 법인세가 총 토탈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이라고 했고 700만 원의 선납세금이 있는 상태예요. 자, 얘는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그냥 엔터 치시면 되고요. 엔터 치신 다음에 우리는 화면의 제일 밑에까지 내려갈 거예요. 스크롤을 제일 밑에까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선납세금 700 보이시죠?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선납세금 700 보이시나요?
네, 그 700 그대로 옆에다 써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우리 법인세 얼마래요? 1500이라 그랬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예요? 나머지가 800. 그 나머지 800을 여기 밑에다가 80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1500만원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금액 찾으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은 그랬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에요. 무슨 과목이에요? 이걸 제가 뭐라 그랬죠? 얘는 분류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이 아니라. 분류시켜주면. 분류 과목이고, 분류 과목은 어디로 간다고요? 일개표, 월개표로 가셔야 합니다. 일개표, 월개표.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개표에 가셔서 일개표, 월개표에 몇 월이요? 3월이니까 03 엔터, 03 엔터. 이렇게 치시면 3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가 나와요. 네. 그러면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나오나요? 그쵸?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올 건데, 판매비와 관리비 3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이라 그랬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 급여서부터 소모품비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적은 걸 찾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현금 보시는 거 아니고 원래 잔액을 보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대체 거래가 없으니까 현금 보셔도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5만 원인가 본데? 맞죠?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 5만 원입니다. 계정 과목과 금액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기업 업무 추진비 5만 원.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2월 말 현재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이 얘기는 미수금의 잔액과 미지급금의 잔액을 비교하셔야 될까요? 맞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얘는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 가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02월 엔터. 그러면 2월의 미수금 잔액은 2253만원. 자, 이제 미지급금 잔액을 한번 찾아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미지급금 잔액은 1680만원. 1680만원. 빼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계산기에 우리 2253만원에서 시험장에서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 계산기. 네. 1680만원 빼주시면 573만원인가요? 573만원.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 합계잔액 시산표가 아니라 선생님 재무상태표 가면 안 되나요? 재무상태표 가볼게요. 재무상태표에 02월로. 그럼 2월에 여기 미수금 잔액 보이시죠? 밑으로 조금 내리면 또 미지급금 잔액 보이시겠죠? 그렇죠? 잔액은 아무 데나 가서서 찾으셔도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어디 갈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건 여러분들 세무 2급까지 배우실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부가세 신고서 가시는 게 제일 빨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4월에서 엔터, 6월 엔터. 그러면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306만 원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306만 원이 정답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어디 가서도 또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랬죠? 매입 매출장. 매입 매출장에 4월부터 6월까지를 들어가셔서 매입의 풀공, 54번 풀공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 306만원 분기 누계를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얘가 더 복잡하니까 부가세 신고서가 훨씬 편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114회 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